네, 파월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던 지난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계속해서 의견이 맞부닥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포럼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연이어 이어졌는데요.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통화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다시피 우리의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면 이번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지난번보다는 잘 안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통화 정책이 견조할까요? 지표는 안 좋다던데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파월 의장은 크게 세 가지의 지표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1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 물가지수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견줘서 완만한 지속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큰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크리스마스, 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런 하반기의 소비 패턴 때문에 이번 PC 물가지수 1월의 PC가 약간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예측치는 102.7포인트였지만 98.3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완만한 하락세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치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심리 지표, 신뢰 지수는 좋은 선행 지표가 되지는 못해왔다라고 서베이 지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 연설 중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흐름 역시 견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파월 의장은 실제 소비와 투자에 관세라는 리스크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3월 18일 FOMC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면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3월의 FOMC에서 금리는 동결일지, 그렇다면 5월의 FOMC 회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금리 향방까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테슬라,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네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주가가 7주 연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 약간씩 약보합권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7주 연속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나씩 그 이유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볼 이유는 CEO,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1월 20일부터 최장 하락 기간의 시작이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1월 20일 일론 머스크 CEO가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간입니다. 도지의 수장으로 정부 효율부를 맡은 다음부터 테슬라의 최장 하락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판매량 급감이 있겠습니다. M7 기업 상황을 점검할 때 테슬라에 있어서 항상 판매량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의 1월 판매량을 시작으로 중국과 독일 연이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유럽과 중국은 47%, 49%가량의 절반 정도 감소폭을 나타냈다면 독일의 경우에는 76%가량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하나하나 약간의 이유도 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판매량 급감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먼저 유럽의 절반 정도의 급감에 있어서는 이 이유에 더해서 유럽에서의 전기차 수요 자체는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테슬라의 하락을 보탰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는 2월의 판매량 50% 가까이 떨어졌지만 비아디의 수요는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점이 또다시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에 있어서는 2월에 테슬라 판매량은 76% 정도 급감했지만 비아디의 수요는 96% 넘게 상승했다라는 점이 하방 압력을 더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합해지면서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2022년도 22%였던 브랜드 가치, 2023년도에는 7%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3년도라고 잘못 적어놨는데 2025년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약간은 멀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 국무장관 간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인원 감축을 두고 언쟁이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 CEO의 첫 제동을 가합니다. 이제는 장관들의 책임이고 일론 머스크 CEO는 앞으로 정부 효율부 이야기에 있어서 조언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향방을 두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앞으로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맞부딪혀서 테슬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삼고 있는 의견들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의견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할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주요 미국 일정입니다. 3월 10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톱파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역시나 관세라는 키워드에 미국 증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시장까지도 조금 주목하는 한 주가 되셔야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확인해 보시면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지 시간 0시 기준으로 부과를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장 상황 함께 대비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수요일 미국이 철광 제품에 지금까지 예외를 받았던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은 2월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함께 화요일에는 고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졸츠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PPI 그리고 CPI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금요일에는 또다시 서베이 지표, 소비심리 평가 지수가 나온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요. 트럼프의 좌충우돌 관세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다가 반전하게 된 계기는 역시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인플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강후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투자자들한테 좀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대해서 또 목재에 대해서는 2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완화도 검토하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유럽이나 또는 중국, 홍콩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껏 기대했던 그 암호화폐 서밋을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사실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인데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추가 구매를 할 거며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빠져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전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들어선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호재는 둔감한 반면에 악재는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지났죠. 네. 주말을 끼고.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을 본다면 파월 의장이 약간 달래줬던 미증시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현재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는 태도로 투자 임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한번 추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M7 기업들 흐름이 여전히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이제는 브로드컴까지 추가해서 배트맨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지속되고 있는데 브로드컴까지 추가해서 배트맨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추가된 브로드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지난 거래일 한 8% 정도 올랐는데 네.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AI 반도체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칩스법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또 딥시크 이후에 엔비디아도 가격 경쟁의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0% 넘게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이거보다 더하죠. 315%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이 1.17달러. 이제 미국 증시 분석할 때는 이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도 303%가 넘는 급증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률이 42%나 나타나서 우리나라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 장사 잘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와 실적을 전부 만족했고 특히 또 이 브로드컴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AI 칩의 가장 큰 고객이 아마존하고 메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차트 모양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또 인텔 인수한다고 뭐 루머가 네.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볼 텐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차트를 보시면 251달러까지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180달러가 살짝 깨지는 흐름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180달러를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아직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멈춘 건 아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점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브로드컴도 혼자서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180달러 저점을 찍고 2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일단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좀 더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로드컴 현재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 180달러 확인하고 신규 진입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M7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현재 계속 새로운 기기를 내놓고 있다라는 네.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애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M7 중에 혼자 유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애플이죠. 그 좀 AI랑 관련이 덜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AI 쪽에 투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로컬 콘텐츠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도에 출시가 확정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M3 탑재한 신제품이 발표된다. 그다음에 웨드부시나 이런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애플이 알리바바와 AI 서비스 협력을 해서 1억대 이상 중국에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중국 시장 공략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12월 26일 날 기록했던 260달러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0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보면 반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도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239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저는
$250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신규 진입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규 진입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 저항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 함께 다뤄봤고요. 다음으로는 정말 고민이 깊은 테슬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브리핑에서도 테슬라가 요즘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는 이 이야기를 4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대표님은 테슬라 계속 좀 위험할 거다 아니면 네. 지금이 좀 들어가 볼 타이밍이다. 어떤 의견 보이실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는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미 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테슬라라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구설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유럽에서 상당히 미운 털이 박혔고요. 그다음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그 판매량이나 이 생산량이 급락한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D 코웨이 같은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388로 올렸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웨드부시도 역시 테슬라는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판매두나 유럽에서 생산량이나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예, 그거는 지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기술력이 확대되면서 신차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비아디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 1위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저가 모델, 그다음에 소형차까지 다 장착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이 다 거의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발표가 임박해 있다 로보택시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투자자들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점 확인은 안 됐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는 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주봉을 보면 역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주 연속 장대 음봉, 5주 연속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게 $250를 하단까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280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는 매수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저가 전기차들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양해가 끝난다든지 대대적인 경기 부양 발표가 끝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종목 테슬라 함께 다뤄봤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현재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250 하단을 확인하고 $280 돌파해보면 우리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들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거래일 오랜만에 또 5% 오르면서 마감이 됐어요. 네. 어떤 이슈 있었나요? 팔란티어는 지금 사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나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덜 알려진 제품 중에 하나의 패드스타트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게 연방정부의 효율화에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투자회사인 윌리엄 블레어가 최근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올 때다. 예, 그래서 그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00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네. 차트 모양을 보시면 지금 $125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지금 $80에서 $90 선에서 지금 이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움직임은 크게 없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신 신규 들어가서 목표가는 $100 정도를 보시는 게 맞겠지만 지금 그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80 정도에서 목표가는 $100 정도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팔란티어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뤄볼 종목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한번 다뤄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오락가락했던 종목들 넘어가서 이제 아시아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또 소프트뱅크, 저희와 참 친숙한 기업인데 네. 소프트뱅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소프트뱅크가 뭐 일본 최대 IT 기업이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인데 모기업이고요. 그다음에 3월 8일 그러니까 오늘 시점 3월 10일 현재 일본 증시에서 시총 14위권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뭐 비전 펀드도 있고 SBCS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뱅크 호크스라고 하는 프로야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하는 손정희 회장이 있는 기업인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고 마사요시 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리고 2017년에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ARM, ARM도 인수했는데 이거를 결국 엔비디아와 현대차에 다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쿠팡,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에도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입니다. 알리바바 지분도 지금 27%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투자한 걸로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네. 일본을 이제 그 제2의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투자 청사진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모노주꾸리 정신까지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18N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분할 매수,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218N이 이제 사상 최고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사는 게 아니고요. 100주 단위로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 주식 투자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서 소프트뱅크까지 주말 사이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도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